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법원에 출석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대표직 수행에도 지금 차질이 좀 있잖아요. 재판에서 오라 그러면 네. 국정감사 때문에 바쁘다. 아, 국정감사에서는 아파서 안 나간다. 아파서 안 나가는데 유세장에 가서는 지팡이 들고 유세는 하고. 정말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제 법카 유용 의혹을 이제 공익 신고했던 신고자가 국감에 어제 출석을 할 예정이 오늘이죠. 오늘 출석을 할 예정이었는데 민주당의 반발로 맞아요.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언론의 얼굴과 실명을 모두 공개를 했는데 결국 이 대표가 이런 폭로를 좀 막기 위해서 국감에 출석하지 못하게 막은 것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국정감사에 이 공익제보자 조모 씨가 만약 출석하게 된다면 그날 하루의 뉴스뿐 아니라 이 국정감사 전체를 아마 지난날 경기도지사 시절에서 법인카드 문제가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겁니다. 이번 국정감사 통틀어서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아마 국정감사를 하고 있나요? 국정감사에 대해서 언론의 주목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 안에서 무슨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야당 의원들 7시면 퇴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은 전부 마음이 지역구에가 있어서 그렇죠. 저도 조금 전에 비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역 행사에 다녀왔는데 네. 우리 국회의원님들 국정감사장보다 지역구에서 더 많이 봐요. 아, 그럼요. 안 가신대요, 잘. 관심도 그러니까 없고.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가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 있을 텐데 무튼 현 정권이든 전 정권이든 또 이게 서울시든 경기도든 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행정부를 감시하는 게 국회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국민을 충격적으로 만들었던 건 중에 하나가 법인카드 유용이었고 네. 그렇죠. 법인카드 유용뿐 아니라 이 법인카드를 교묘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본인의 이 보좌진들, 그러니까 본인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사람을 5급 이 사무관으로 시키고 네. 또 그 밑에 있었던 7급 조모 씨가 이른바 그 하인처럼 부렸다라는 표현을 그렇죠. 쓸 정도로 그런 심각한 처우를 받았던 건데요. 네. 그 내용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참고인으로 얼마든지 얘기해야 되는 게 그렇죠. 정상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160석이 넘는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는데 네. 결국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해서 네. 어제 장혜찬 청년 최고위원과 함께 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던 것 아무튼 예. 너무 그렇죠.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지금 더 심각한 거는 사실은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 김혜경 씨의 법카 유용이 100건이 넘는다. 네. 이게 그냥 아예 의심, 그래서 수사 의뢰까지 했어요. 네. 이거는 정말 같은 편끼리 봐도 이거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이건 정말 문제다라고 한 건데, 네. 그러니까 뭐 개딸들은 또 김동연 나쁜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난리가 났는데, 어쨌든 같은 편이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분명히 유용이 맞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동연 지사가 이 내용들을 모를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제 지사가 돼서 감사는 김동연 지사가 시킨 게 아니라 이미 이재명 대표가 선언했던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셀프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대통령 선거 때 워낙 상황이 심각하니까 감사도 받고 또 네. 수사 의뢰도 하고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뭐든 하겠다. 선거 끝나고 나서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 그 감사 결과를 받아봤을 것이고 또 김동연 지사가 보기에 문제가 있는 것도 수사 의뢰까지 하는데 네. 여기에 굉장히 민주당 지지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건 네. 감사 결과가 다 비공개여서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은 항상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을 때 나가서 방어할 수 있는 방패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재명 법카를 방어하는 유일한 절대 방패가 뭐였습니까? 7만 원. 7만 원밖에 안 고작 되는 거 7만 갖고 원이라고. 왜 자꾸 그러십니까? 말이 이게 안 민주당 지지자들과 민주당 패널들, 국회의원들이 방어하는 유일한 절대 방패였는데 네. 그 방패가 깨진 거예요. 그렇죠. 왜냐? 아니 보니까 100건 정도에 달하는 사적 유형에서 따르면 7만 원으로는 정리가 안 되죠. 그렇죠. 700만 원 되죠. 그러니 그동안 해왔던 논리가 와장창 무너지게 만들었던 게 김동연 지사고요. 네. 근데 김동연 지사가 아닌 다른 국회의원들은 다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무릇 총선을 앞두고 있는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는데 네. 한 가지는 공천에 대한 두려움, 네. 두 번째는 공천을 받더라도 나가서 당선될 것인가는 국민의 민심에 관한 두려움 두 개 네. 갖고 있는데 네. 김동연 지사는 여기서 자유롭죠. 아, 나 이제 그러네요. 임기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지났고 그러네요. 국회의원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내 임기가 남아있고 그렇죠. 내가 남은 유일한 정치적 목표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권 하나가 남았는데 그렇죠. 이재명 지사보다 훨씬 이재명 대표보다 두려운 건 국민의 민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동연 지사가 나름대로의 정치적 판단과 선택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아. 이제부터 김동연 지사의 선택에 따라서 민주당도 꽤 요동칠 수밖에 없을 건데 아. 사람 쉽게 안 변하거든요. 네. 네. 김동연 지사가 어떤 사람이냐? 부총리로 있었을 때 살아있는 권력이 문재인 대통령이랑 한판 붙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권력이 있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붙으면서 자기 정치적 존재감을 키워왔던 정치 DNA가 있다면 네. 아. 그때 살아있는 권력인 문재인 대통령보다 이재명 대표가 힘이 셀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때 문 대통령 지지도도 꽤 높았어요. 그렇죠. 네, 네. 이재명 대표에게 갖고 있는 유일한 무기는 개딸이라고 하는 강력한 지지층. 그렇죠. 총선에 앞둔 공천 권한 두 네. 가지밖에 없는데 어. 그거 김동연 지사가 별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아. 이런 방식의 메시지들이 부딪히기 시작하는 순간 민주당의 내적 분화가 꽤 심화될 수 있다. 아. 네. 그럼 이제 김동연 대 이재명의 대결이 시작되는 건가요? 차기 대권 주자 여론조사 보시면 예. 네. 국민의힘은 꽤 다양합니다. 어. 아, 그렇죠. 여러 한동훈 명이죠. 장관도 있고 그렇죠. 오세훈 시장도 있고 네. 또 원희룡 장관 많죠. 그래서 홍준표 뭐 많아요. 홍준표 시장도 네. 있군요. 여러 사람들이 쭉 있는데 민주당은 유일한 대권 주자가 이재명 이재명. 혼자고 이재명 하나예요. 나머지 그냥 1%에 다. 8%에서 옛날에 그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이낙연 전 그 당시 총리였죠. 네. 그때는 오직 이낙연 말고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비주류 중에 비주류 저 밑에 그렇죠. 있었거든요. 어.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지니까 네. 저 변방했던 이재명 지사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아마 본인도 나름대로의 타이밍을 계산하고 있을 건데 아. 적절한 시기가 오면 이낙연의 자리에 있었던 이재명이 내려가고 네. 이재명의 자리에 있었던 김동연이 올라갈 거다라는 꿈을 꾸고 있지 않을까 야,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김동연의 꿈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네. 그냥 경기도 변방에서 열심히 행정만 하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 국민들께 되죠. 지도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네. 안 되죠. 이 지도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강한 권력에도 네. 굴하지 않고 여기 한번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할 텐데 김동연 지사에게 필요한 그 용기가 지금 아, 이 법인카드 문제로 법카로. 문이 조금 열리기 시작했다. 아, 이제 이재명을 잡는 칼이 윤석열과 검찰이 아니라 네. 김동연으로 바뀌나요?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얘기하고 자신의 포지션을 잡아간 사람. 네. 이건 이재명 대표지 않습니까? 네. 검찰을 완전히 적대시되기는 절대 악으로 규정하고요. 네. 근데 그런 방식이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네. 이 재판 리스크로 해서 이제 무너질 겁니다. 아. 아무리 영장이 기각됐다 하더라도 그렇죠. 죄가 사라지지 않기 아이, 때문에 당연하죠. 조국 전 장관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 네. 뭐 이런 사람들에게 줄줄이 유죄 판단이 나왔던 것처럼 네. 이재명 대표도 시한부 정치 생명이 곧 어느 정도의 위기에 다가올 거거든요. 아. 그러면 강력한 지지층으로 절대 권력에 맞서겠다라고 하는 프레임으로는 다음번에 시대 정신을 구현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김동연 지사가 잘할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일이 있으면 내 편, 네 편 가리지 말고 그렇죠. 우리 일단락지고 정리하고 갑시다고 넘어가면서 중도층을 끌어안아야 네. 그 다음에 미래가 있을 건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정리해야 되는 건 자당 소속이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할 말을 하는 리더십이 제일 그렇죠. 선결 조건이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뭐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직접 받은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국정에 큰 문제가 있었으니 이 보수층에서 탄핵에 찬성을 했잖아요. 일부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권 한 번 뺏겼지만 밤에 바로 찾아오잖아요. 그럼요. 그런 자기 반성이 필요해요. 네. 저희 선거 참패하고 나서 여러 평가가 있습니다만 정말 처절하게 반성하면서 뭘 더 변해야 될 것인가 열심히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불리는 네. 공간에서는 절대로 못 바꾸는 게 딱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국민들이 바꾸라는 건 결국 수많은 사법 리스크의 핵심 한복판이 있고 네. 재판 리스크로 일주일에 몇 번씩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이재명 대표를 바꾸라는 건데 지금 그거를 끝끝내 바꾸지 않고 총선까지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꽤 어려운 시간, 지금은 잠깐 웃고 있을지 몰라도 네. 총선까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는 더 큰 시련이 닥칠 수 있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이재명이라는 절대 반지를 못 바꾸면 네.
치유책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법원에 출석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대표직 수행에도 지금 차질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판 잘 안 나가시던데요? 지각 재판도 잘 안 나가고 의정 활동도 안 하시고 모든 게 하나예요. 방탄. 아니 재판 나간다 재판에서 오라 그러면 네. 국정감사 때문에 바쁘다. 아, 국정감사에서는 아파서 안 나간다. 아파서 안 나가는데 유세장에 가선 지팡이 들고 유세는 유세는 하고요. 하고. 네. 아, 정말 저희도 지금 요즘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처지여서 네. 가능한 한 비판적인 메시지는 안 내려고 합니다만은 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철저하게 유린하는 듯한 목소리를 내는 것 정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전 사실 네. 재판에 지각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어떻게 재판에 지각할 수 있죠? 사실 저도 이 기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그 제 기사 쓴 것 때문에 재판정에도 가보고 했는데 재판정에 가면요 판사가 왕이에요, 왕. 그렇죠. 무조건 고개 숙여야 되고 네. 지각이란 걸 생각할 수가. 지각하면요 그걸 끝이에요, 끝. 그냥. 그리고 지각하고 나서도 굉장히 당당하게 그러니까요. 엄청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30분 넘게 혼자 떠들었는데요.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저는 재판 받을 때 변호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변호해야 돼서 5분을 얘기했더니 네. 너무 판사가 변호사도 없이 자기 혼자 뭘 떠드냐, 뭘 잘했다고. 저 훈계를 10분을 받았어요. 잠깐 하고 얘기 한번 하시죠. 아유. 누구 한번 좀 안아보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분은 너 자기 공범을 또 껴안아요. 야, 말이 그거는 됩니까 이게? 진짜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정말 껴안으면서 그- 손으로 뭐 했는지 그럼 모르겠어요. 껴안으면서 있었던 그 느낌 하나만으로도 전달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아, 이건 나중에 혹시나 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영화로 나옵니다. 마피아 영화 같아요. 아수라 마피아. 속편. 예. 아수라 근데 어떻게 아니 네. 스스로 30분을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7분, 10분인가 지각해놓고. 그 내용도 너무 웃긴 게 대장동 재판 관련해서 한눈에 보면 판사님 이게 참나무 숲인지 소나무 숲인지 알 수 있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그 관시법 아닙니까? 아니 자기는 한눈에 보면 범죄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현미경처럼 들여다 봐야만 알 수 있냐. 그러니까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그 이재명 대표가 본인에 대한 혐의를 저는 자백한 거라고 봐요. 아, 국민들이 볼 때 한눈에 봐도 대장동 그렇죠. 범죄냐, 공익을 위한 결단이냐 이렇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처음 대장동에 나왔을 때 단군일의 최대 지적이라고 계속했습니다. 네. 그럼 한눈에 봐도 이건 와 이재명 시장이 잘한 일이구나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누가 봐도 만배를 몰아줬잖아요, 만배. 김만배부터 시작되는 일들이 막 펼쳐지고 나니까 네. 한눈에 보더라도 이건 소나무 숲인지 참나무 숲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 줄줄이 구속돼서 범죄다. 네. 아니 언젠가부터 이재명 대표가 단군일의 최대 지적이라는 말은 쏙 빼고 그러니까요. 나는 몰랐다. 나는 몰랐다. 그럼 그러잖아요. 다 밑에 애들이 했다. 그 밑에 애도 나는 모른다. 궁예 관심법을 도입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다 압니다. 그러니까요. 몇 천만 원 네. 투자해놓고 그거에 만배를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재판정에서 숨 얘기를 꺼내면서 현미경을 들이댔던 건 하다 할 얘기가 없으니까 참 저런 궁색한 논리까지 끌어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 대표도 참 다급하다. 근데 이 대표는 참 천재 같아요. 그 모든 논리를 어떻게 개발하는지 좀 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으면 그냥 고개 숙일 것 같은데 그리고- 절대 숙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국민들께서 이렇게 좀 보시기에 정치인들도 사람이라 네. 잘못한 게 있고 또 부끄러움이 있으면 우리가 수호지심 좀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 그렇죠. 있어서 그렇죠. 표정에도 티가 나고 네. 말하면서도 약간 내 마음과 맞지 않는 네. 얘기를 하게 되면 조금 더듬더듬하게 되고 그렇죠. 하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대단합니다. 네. 아니 그 배우로 치면 정말 절대 배우예요. 대배우, 네. 명배우. 연말에 수상 받으실 수 있는 네, 네. 대종상 네. 받으실 것 같긴 합니다. 아이고 네. 또 이재용 대표가 또 뭐 아직 혐의가 확정된 건 아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하지만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땐 참 대단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명 권리당원 2천여 명이 어제 이재명 대표 직무 정지해달라 이런 가처분을 신청을 했고 지금 비명 친명 간의 어떤 화합이 계속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네. 민주당이 통합을 하기엔 참 쉽지 않은 환경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이재명 대표는 말로는 통합을 얘기하고 네. 또 그 당시 가결파에 대한 징계 등 이런 일들에 대해서 크게 언급하지 않는 것처럼 통큰 리더십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나 네.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아바타처럼 활동하고 있는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무슨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 어? 네. 징계 필요하면 숙고 중. 숙고 중 정상적인 당무 활동의 일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정령 당에 대한 큰 통합을 이루고자 한다면 당장 공개적으로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말은 네. 당의 단합을 해치는 해당 행위다. 네. 규정을 줘야 되거든요. 그럼 네. 끝나는 겁니다. 네. 절대 그러지 않죠. 그렇죠. 공포 정치는 공포 정치들 끌고 가고 아. 거기에 대한 대리인은 수석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을 통해서 국가 배드캅 역할을 맡기고 앞다르고 뒤다르고. 그리고 뒤에 가서는 본인은 내가 언제 그랬냐라는 방식을 가져가면서 네. 실체 행동들은 수박감별이 여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아. 민주당의 현상. 그래서 이게 자꾸 잠깐 봉합을 하려고 하는데 네. 그 시기가 째깍째깍 다가오면 마지막 공천하는 순간 빵 터지거든요. 그렇죠. 벌써 그 비명계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쭉 있는데 거기 이제 막 여론조사를 돌리면서 그렇죠. 네. 그 친명이라고 불리는 원외 인사들이 가갖고 하니까 이들의 경쟁력이 훨씬 높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거 다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는 거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죠. 이 결정과 결단의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 게 아니냐. 아, 그렇죠. 맞아요. 지금 보면 막 그 비명 지역에 친명 네. 인사를 꽂아놓고 이 사람들을 지도부에 넣는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든 비명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잘라낼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제가 있는 동네에도 친명 지역구는 아니거든요. 아, 하나 예, 국회의원이. 예, 네.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니까 그 친명을 자처하는 아. 총선 후보들이 아, 행사장 가면 정말 엄청 많아요. 오. 여러 명이 있습니다. 여러 명이. 아, 여러 명이. 여러 명이 나와서 막 경쟁하는 거예요. 그럼 비명의 기존 그 인사는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그 골치가 아프겠죠. 예. 근데 이게 우리 동네만의 일이 아니라 네. 전국적으로 이런 일들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아, 친명 핵심 지역에 비명계 막 원외가 가서 하는 것들은 저는 아직 잘 없죠. 그런 소문을 그건- 듣지 못했거든요. 네. 아, 그 네. 비명계에는 친명들이 다 나서서 자객 역할을 하고 네. 있다. 네. 아무튼 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예.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두고 아까도 이제 재판은 안 나가고 네. 지각하고 나가서 자기 얘기만 하고. 근데 정작 국감은 안 나간다 그러는데 지금 국감을 한 번도 안 나갔대요. 그거는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아니 국회의원이 네.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사실 제가 기자가 기사 안 쓰고 그쵸. 회사 출근 안 하면 네. 잘려야죠. 국감만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당 대표 자리도 계속 비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국회에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는 그- 건 오로지 방탄뿐이에요. 대신 국회의원으로서 갖고 있는 무한한 이 특권은? 권한인 특권 어. 이거는 다 본인이 누리고 하실 있죠. 대로 다 누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세비 갖고 보좌관 갖고 네. 그다음에 불체포 특권에 네. 면책 특권 다 갖고 있죠. 불체포 특권이 가장 컸고 재판 나가는 것도 지연하면서 했던 게 국회 국정감사 핑계를 댔으니까. 안 그리고 갔어요. 영장 기각됐을 때 가장 컸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제1야당 대표이기 대표. 때문에 맞죠. 이 모든 것들은 다 본인이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제1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인데 정작 제1야당 대표 역할도 안 하고 네. 국회도 안 나오고 하니까 그럼 뒤에서 뭐 하시는 거지? 글쎄요. 이런 생각이 나올 수밖에 아니, 없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굶고 나서 네. 단식해서 건강에 안 좋아서 못 하겠대요. 아. 말이 됩니까 이게? 네. 지팡이도 좀 그만 짚으십시오. 네. 아 그러니까요. 건강 아니 많이 뭐 회복되신 것 어디 뭐 같은데. 다리가 불편한 것도 아니에요. 네. 제가 볼 때 소품이에요, 소품.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한 조간 칼럼에서 이재명이 지팡이에 졌다. 이런 칼럼까지 나오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아이고. 국민들께서 지팡이에 보시기에는 우리 국민들께서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분들이시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범죄 피의자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피해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되면 네. 한 번쯤 이렇게 마음이 동하게 되는 상황이 네. 올지도 모르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 정치 상황을 철저하게 연출했다 이렇게 아. 지켜볼 수도 있는 거라 무튼 그런 결과가 오기까지 우리가 부족한 면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요? 더 말을 이어가진 않겠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그 진정성과 진실성이 보여지는 행동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은 그렇죠.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좀 네. 아실 아, 거라고 근데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란 걸 참 잘 이용한 것 같긴 합니다. 검사가 나를 때렸다. 근데 나는 지팡이를 피해자. 네. 근데 진짜 피해자가 나와서 기자회견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나를 하인처럼. 하인처럼. 그 얘기에 매일매일. 답변을 좀 하시죠. 이재명 대표님 왜 아무 말씀이 아무 없습니까? 말 안 해요. 그런 거는. 지팡이를 정작 짚으면서 국민께 너무 힘듭니다. 외로웠습니다. 권력이 나를 짓누릅니다. 라고 지팡이를 짚고 얘기해야 되는 건 혼자 단식하고 그리고 나서 본인 범죄를 회피하기 위한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본인으로 인해서 본인 가족으로 인해서 정말 눈물 겪은 피해를 겪었던 그 공익제보자 같은 분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오죽했으면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모든 걸 다 그 버카로 해결하고 이게 뭡니까? 거기다가 돌려막기해야 되니까 네, 결제하고 스시. 바꾸고 스시. 스시 샌드위치 나중에 그 샴푸 사다 준 분이 그러니까요. 있는가요? 일제 샴푸? 야 그리고 그 밑에 있던 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아이고, 예. 야 그런데 그게 나랑 뭔 상관이냐? 와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정말 지팡이를 짚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국민께 읍소해야 되는 건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이재명 대표가 아셔야 되고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이 공익제보자의 기자회견에 대한 답 아직까지 안 내놓고 있죠. 그렇죠. 네. 반드시 본인 입장이 무엇인지를 내놔야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 싫으면 맞아요. 김혜경 씨한테로 내놓으라고 하십시오. 그렇죠. 근데 그분도 아마 어제 자기 얼굴 신상 공개하면서 네. 되게 겁났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두렵죠. 5분이나 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 갑자기 저 세상으로 간 분이 많기 네. 때문에 네. 아마 상당히 그리고 걱정했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요즘 들어서 굉장히 그 정도나 행위가 높아지고 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뭐죠? 뭐 파현 방사회 같은 그거 집 앞에다 강서 놓고 보궐선거도 막 그런 게 있고 네. 한동훈 장관 앞에 있었던 문제도 그러니까요. 마찬가지고 실제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고 있을 때 국회 내에서 일어났던 그러니까 폭력 행위들 가위 갖고 뭐 이런 부림을 것들까지 하고. 생각하면 본인도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분들을 지켜주자는 게 우리가 공익제보자 지키자고 맞아요. 하는 그런 기본적인 나라의 보호장치인데 민주당 그럴 생각이 있긴 한 겁니까? 최소한 이재명 대표 옹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이 공익제보자 신분으로서 이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좀 지켜야 된다는 목소리라도 좀 민주당이 내주면 좋겠습니다. 네.